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싸대기 오지마라 룬 건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냥 뭐 맨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나갈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네. 기장님 힘내세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싫은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맨날 그 욕 먹으니까 욕 그런가? 먹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결정해야 되고 나가서 놀 동안 다 처리해라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네. 거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때 그 지난달이었나요? 그 가결안 처리할 때였나? 네. 그때도 나가 있었죠, 그죠? 그렇죠. 해외에서 사인했죠. 맞아요. 해외에서 딱 사인해가지고 미국에선가 네네. 유엔총회 갔을 땐가. 맞습니다. 그 좀 골치 아프고 욕 먹을 것 같은 거는 잽싸게. 그리고 나가서. 본인 자체가 뭐 대통령을 사실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 자리만 차지하고 싶어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대통령 놀이는 하고 싶은데 놀이는 하고 싶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가서 네. 노는 거죠. 아, 그리고 뭐 김건희는 당연히 놀이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됐을 때 네. 뽕을 다 빼야 된다. 아, 뭐 가고 싶은데 다 가봐야 된다 해외에. 인스타 놀이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천공이 또 시킨 것도 있잖아요. 영부인 외교하라고. 나가서. 네, 그것도 해야 되고. 영부인님 많이 나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방금 목소리 거의 흡사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서. 영부인이 많이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만나가지고. 손을 막 그렇게 비비꼬면서. 그렇게 합니다, 꼭.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거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뭐 계속 돌아다니면 좋겠죠. 국곡 펑펑 쓰면서. 참, 네. 저 어떤 댓글에서는 하마스 힘내세요 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참 우리 온 국민들이 이왕 나간 김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심정이. 장모님들이 땅 보러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 진짜. 선생님 보셨어요 그 얘기요? 네, 뭐 SNS에 그런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네. 거기다가 고속도로 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안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네. 야, 그렇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도 선생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비서관 그 딸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야, 선생님 저는 학폭 사건이 네. 정순신이나 이동관 아들들은 봤습니다. 근데 걔네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3학년이 초2를 리코더로 쳐가지고 주먹으로 전치 구주는 엄청나다는데요, 선생님. 그죠. 뭐 엄청난 거. 그 부산에서인가 그 돌려차기로 아, 네. 그게 전치 8주였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선생님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믿어지기가 잘 안 와가지고. 그 정순신이나 뭐 이동관 아들 네네. 어렸을 때 안 걸렸을 수도 있죠. 했는데 걔네들도 네, 안 들켰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의전비서관 하는 바람에 들켰을 수도 있어요. 아, 좀 일찍 시작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네네네. 학교 폭력 하는 아. 행동이. 근데 이제 들키는 거는 보통 청소년기에 들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인류안인가요? 혁신이? 네네네, 혁신현장.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마누라랑 네.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다 된다. 바꿔야 된다고. 네네. 지금 이걸 보니까 아. 딴 건 안 바꿔도 마누라하고 자식은 바꿔야 되겠어. 아, 이제 그게 더 시급하다. 뭐 윤석열도 마누라 빨리 바꿔야 되고. 네. 이 김승희라는 사람도 아. 마누라 바꿔야 되겠더만 네. 아이랑. 그러니까요. 그 마누라 두고 심각하던데 보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자꾸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예, 예. 90년대 넘어서 네. 그 가장 심각한 상황, 정신 건강이 가장 심각하게 악화되는 집단을 꼽으라면 지배층이에요, 지배층. 지배층이 가장 정신 건강이 빨리 악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야. 그 이유는 한국의 지배층은 당연히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개인의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하거든요. 예. 개인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게 상류층이에요. 오히려 하류층은 좀 덜해요. 네네. 어차피 경쟁해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 아. 그러니까 이제 처지도 엇비슷하고. 예, 예. 그러니까 밑에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여러 연구에 의해서 이제 확인된 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층이나 지배층 쪽이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괴롭힘, 뭐 학대 이런 게 훨씬 심한 거예요. 예. 서민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신 건강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물에서 놀다 보면 뭐 맨날 윤석열한테 원산 폭격 당하고 까이고 이러면 조인트 까이고. 망가질 거 아니에요, 정신이. 네. 이렇게 정신이 망가지면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예.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 좌우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인간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선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이래야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만약에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 경험으로부터 인간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런 걸 계속 경험했으니까. 예. 자기도 악하고 주변 사람들도 악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식도 사랑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도 인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뭐 연인에 대한 사랑이든 네네. 이성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뭐 부모에 대한 사랑이든 그 기초에는 다 예. 인간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깔려 있는 것이. 인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지 자식만 사랑한다.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건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아,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도 인간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 못한다. 야. 않는다기보다 못하는 거예요. 사랑 못하는 거죠. 못한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사랑의 무능력자라고 이제 에릭 프롬은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내겠어요? 네. 제대로 키우지 못하죠. 사랑을 못하니까. 네네. 그럼 아이들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신이 병들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 정도가 상류층일수록 지배층일수록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 정신장애에도 계급적 차이가 있어요. 예. 좀 가난하거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난하거나 네. 힘이 약하거나 좀 착한 사람들은 네.
우울증이 걸립니다 보통. 예. 왜냐하면 분노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요구의 좌절, 욕망의 좌절로 인해서 해결할 분노가 방법이 없으니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착하니까 남들한테 그걸 또 풀지도 못하고. 풀지도 않아요. 아. 자기를 자꾸 공격하게 돼요. 자해.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는 우울증, 거예요. 내가 비하. 못나서 내가 못나서 이래.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좋았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우울증이 보통 오거든요. 우울증이.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고. 예. 그런데 부자들이나 지배층은 네. 그런 분노가 막 끌어오르면 그걸 누굴 괴롭히겠어요? 주변 사람들 괴롭혀요. 힘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 왜냐하면 괴롭힐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자기 주변에 약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약자들을 괴롭혀요. 아. 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또 봤고. 네네. 그래서 얘들은 주로 가학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서민의 정신장애는 우울증, 우울증이고. 부자들의 정신장애는 가학증. 가학증으로 오고. 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의 정신장애는 우울증. 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의 정신장애는 가학증. 가학증으로. 학대증이죠, 학대증.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 네. 소위 한국의 엘리트층이나 지배층 내에선 계속 이런 학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조차. 예.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형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다 보면 이제 이준석까지 된다든가, 네. 남들 조롱하면서 좋아하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저 재벌 그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승현이었나 최태원이었나 그 야구 방맹이로 때리고 뭐 이런 거. 막 뭐 돈 줄 테니까 맞아라 하고 막 네, 때리고 그런- 돈 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미친 놈들인 건데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지배층에서. 이렇게 컸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컸으니까.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초3이라는 게 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팼길래 도대체 리코더로 어떻게 팼길래 전치구주가 나오냐. 그 상황에는 아마 통제력을 잃고 네. 쉽게 폭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힌 거겠죠. 그렇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그 정도면 마음속의 분노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죠. 와. 화가 나 있는 거죠. 화가 나 있는 거군요. 그 아이가 미워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뭐 다 죽이고 싶은 사람을 막 그런 총만 정도의- 있었으면 다 죽었던 거네. 그 예, 교실에 있는 애들은. 그렇죠. 그런 정도의 분노가 있다고 봐야죠. 아, 야, 이거 끔찍합니다, 진짜. 예, 이런 와중에 이제 이게 뭐 바로 또 열리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 이상 더 출석 이제 그만해라. 막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를 원했는데 피해자 쪽에서는 네. 전학시키지도 않았대요. 그 반에서 다른 반으로 옮겼대요.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지금 같은 반이 아니고 여기는 2학년이고 저기 3학년인데 3학년 1반이 3학년 2반으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죠. 얘를 학교를 다른 학교로 보내야지. 아무튼 이런 것도 안 됐는데 너 이제 출석 일단 당분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얘 엄마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윤석열이랑 김승희 이놈이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딱 올렸다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이거는 진짜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키워. 그러니까요. 딱 그거죠. 야, 이 엄마 이거 네, 엄마도 이 엄마의 심리 엄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죠. 그야말로. 이것도 가학적인 건가요? 이거는 그야말로 네. 이런 거죠. 힘이 있으면 힘. 개돼지쯤이야. 다 했어요. 윤석열과 친한데 아하. 사람 좀 때렸기로 손이. 뭐가 문제야?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권 의식, 엘리트 의식, 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심리 여기서 기인하는 거죠. 그 윤석열이 그 대선 후보 때 열차 타고 가면서 그 다리 올렸지 않습니까? 네. 마치 그 좌석이군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 좌석이고 이제 네. 예? 거기에다가 구두발 올리는 거군요. 그냥 네. 편안하게 이렇게 알아서 기어. 알아서 기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힘으로 해결할 수 힘으로. 있다. 아.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믿는 심리가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진짜 뭐 정말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빡칩니다, 진짜. 네. 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게 사랑의 매라고. 아니 어떻게 사랑의 매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의 매는 보통 우리가 네. 선생님이 제자를 네. 물론 그것도 폭력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응? 정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네. 뭐 이렇게 종아리 때리고 이런 걸 이제 사랑의 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네네. 규칙을 정해놓고 체벌을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부모나 선생님이 그렇죠. 이건 초3이 초2를 네. 사랑의 매라고 이런 표현은 이거는 네. 그 엄마가 사랑의 매를 좀 맞아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맞았나? 아니 국민들이 좀 사랑의 매를 때려줘야 네. 될 것 같아요. 그 엄마한테. 좀 저희들은 정확히 이제 좀 쳐줘야죠 이제. 예. 네. 참 말도 안 되는 합리화죠. 그 정신 상태가 완전히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네.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여론이 안 좋을 것이다. 네, 네. 국민들이 화날 것이다. 네. 좀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없는 거죠. 아주 뻔뻔하게. 카톡 사진 딱 바꾸고. 네. 야, 건들지 마 우리 대통령 백 있어 우리. 사랑의 매야 이거. 사랑해 사랑해 진짜. 아 너무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게 국감에서난가 나왔어요 이게 전혀 모르다가 그러면 이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응당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얘가 사표를 내니까는 집사님 사표 냈어. 그럼 그만둬. 그래서 아니 민간인 신분이 돼버렸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가 이제 해서 뭐 무슨 뭐 민사소송이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네, 네. 응당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완전 꼬리를 잘라버렸어요. 네, 네. 야 이거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네네. 그 패배 참패했잖아요. 음. 민심이 빨리 악화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빨리빨리 끊으려고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시끄러워지면 꼬리 자르기를 빨리. 예,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자꾸 뭐가 터져서 시끄러우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보호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빨리 잘라줌으로써. 예. 이놈이 그 아주 그 유명한 김건희 라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김건희가 그 무슨 뭐 대학원 뭐 다녔습니다. 무슨 뭐 네. 경영자 대학원인가. 아. 뭐 사실상 뭐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네네. 그 모여서, 회사원들, 네네. 사교 모임이죠. 네네 사장님들 네. 그냥 그 사교 모임이고 그냥 그냥 학력 증 짜주는. 증 주는 그런데 그런 데 다니는데 거기 동기래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좀 유명했습니다. 그 친하다고. 친하고로. 네네. 아. 그랬는데 이제 여기 딱 집어넣은 거죠. 아. 우전비서관으로 놓으면은 완전히 그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그렇죠. 윤석열을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감시도 네. 하고. 너 사진 너 옆으로 비껴. 야, 너 바지 시켜 임마. 뭐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입장에서는 네네. 그 유지하고 싶었을 텐데 아. 계속 네. 그렇죠. 근데 안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우디 가가지고 사진 보면은 네. 김건희가 약간 좀 찡그린 기분이 사진이 안 좋아요. 있거든요. 네, 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이거 김승희 잘라가지고 열받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어? 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자기 라인이 맞다면 아. 좀 짜증났을 수 있죠. 라인이라는 거는 뭐 정설입니다. 정설이고. 근데 이번에 사진에서 보니까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순방 사진. 순방 사진 중에 이렇게 두 사우디 왕세자하고 네네. 윤석열 앉아 있는데 옆에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검은 옷에. 예. 와 보는 순간 되게 놀랐어요. 저거. 선생님 그거 못 보셨어요? 그 귀신 옆에 섬찟. 그 귀신 옆에 통역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왕세자가 있고 네. 윤석열이 있으면 통역이 당연히 이 중간에 있거나 윤석열 보통 바로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 옆에 있어요, 통역이. 그래요. 귀신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렇구나. 와,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근데 저는 일단 그 장면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김승희 잘라서 무서웠나? 이제 화가 났나? 화가 났는지 막 그냥 딱 굳은 자세로 이 네네. 소름 끼치는 그 표정으로 딱 앉아 있어요. 네. 저는 지금도 선생님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아. 윤석열이 검찰청장 됐을 땐가 그 네. 청와대에 이제 그 임명장 받으러 갔을 땐가 그래요. 네. 김건희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다 이게 지켜보는 게 있어요. 위로 눈을 딱 이렇게. 오, 섬찟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보고. 네. 좀 있으면 내게 될 곳이구나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있는지 진짜 야 이게 정말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귀신 좋은데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네. 거 보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자기 이게 라인인데. 또 근데 서로 뽑기가 좀 복잡하겠어요. 뭐 또 자기 사람을 최대한 쓰려고 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김행도 네네. 김건희 라인이란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네, 근데 날라갔잖아요. 날아갔죠. 네. 열 받았겠네. 그러니까 자기 라인이 지금 다 날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죠. 왜 그런 인간들만 사귀어요? 지가 그러니까요. 그죠. 귀신이니까. 딱 자기 같으니까 그런 인간들만 사귄 건데. 자기까지 딱 삼기면을 내 지금. 네. 김건희, 김승희, 김행 딱 삼김 시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또 그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나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뭐 윤석열 고통스러운 건 뭐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진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 네. 예, 사우디 이거 사진 좀 봐야 되는데 선생님. 괴로워요. 사우디랑 카타르를 갔는데 네. 일단은 그 돈 많이 갖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 선생님 이거 뭐 더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의 호주머니나
민생 이건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관심 심지어는 없죠.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다 날려가지고 네. 그냥 자유총연맹 주고 지 먹고 그냥 네. 해외 나가고 세계 신기록 세울 것 같은데요. 자기 쌈짓돈처럼 쓰고 있죠 국고를. 기네스북에. 그 뭐 순방 사진은 다들 보셔서 네네. 아시겠지만, 아 저는 그 말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 놀래는 눈 보셨어요? 못 봤어요. 말이 눈이 놀래가지고 이거 땡그래요. 뭐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김건희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 눈이 땡그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놀래는 듯한 있잖아요. 네, 동물들이 그 약간 기운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못된 놈. 귀신이 오니까. 귀신이 오니까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오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오면은 뭐 쥐들도 뭐 도망가고. 그래서 말이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사진 보면서 그 조니 폰가 보면은 쓰인가 말이 뒷발로 확 차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뒤에는 그걸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말이. 뒤에는 안 갈 겁니다. 아마. 네, 뒤는 안 가고. 네. 싸우는 네. 말들이 좀 힘을 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여전히 김건희를 중심에 놓고 사진을 올리는 거 보니까 네. 역시 권력의 중심은 누구다, 김건희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장면들 같은데, 네네. 사실 집안에서도 그래요. 애들이 집안에서도. 누구한테 밀착돼 있느냐, 엄마 아빠 중에서. 예. 그다음에 누구 눈치를 보느냐, 네네. 그래서 누구한테 알랑거리냐. 이걸 딱 보면 그 집안 권력 구조가 금방 파악되거든요. 나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묻냐, 그걸 아빠한테 묻냐. 뭐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특히 이제 안 좋은 거. 그때 네. 이제 엄마한테 묻는다면 엄마가 권력자인 거예요.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네. 자기 권력 구조에서 네. 누가 힘이 더 있는지. 예. 대통령실 사람들은 애들보다는 낫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올릴 때 네. 김건희를 중심으로 올려야 자기들이 산다. 네. 또 혹시라도 윤석열을 센터에 올리면 우리 까인다. 뭐 이런 게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계속 하겠습니까? 정말 사진들이 너무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공항에서 또 나오는데 또 가운데 있어요, 또. 네. 또 가운데 있고, 뭐 펼쳐 보이는 거는 지가 보고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 도저히 낄만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거기 꼭 껴서 가운데서 뒤에 따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런 건 국정농단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국정농단이고 뭐 정신병이죠. 이 정도면. 예, 예. 뭐 삽질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야,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삽질. 네,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수지에서 지금 이제 정권을 까고 네.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유승민이나 이현주, 네. 이준석이가 이제 막 그 까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조중동이 좀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꽤 셉니다, 수위가. 뭐 오만하다고 느끼는 순간 누구든 권좌에서 끌어내린다. 이게 조선일보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네.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럴 거면은 왜 용산 이전을 고집했나? 국민과 소통한다고 막 그랬으면서 제왕적 대통령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대통령 심판했던 보선이었다. 대통령실 문책은 왜 없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이 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아주 정치를 폭적게 합니다. 폭이 좁게. 네, 그 네. 지배층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안 해요. 아하. 국힘당이라든가 뭐 한국의 지배층을 다 쌓아안고 가는 정치를 하질 않고 자기 측근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거든요. 쉽게 하면 자기 패밀리만 챙기는 정치를 해요. 네. 그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니네들만 다 먹냐? 예. 우리도 좀 줘. 네네.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엄청 공격적이잖아요. 그 쉽게 하면 오만하잖아요. 네네. 독선적이고. 그러니까 뭐 59분 대통령이란 말도 있대요. 혼자서. 1시간 동안 회의 있으면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막 일방적으로 자기들을 깔아뭉개면서 막 함부로 대하고 지네만 다 해먹고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막 쌓여왔을 텐데 문제는 이번 보궐선거 패배를 보니 기득권층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얘들은 조중동 입장에서 네. 저러다 탄핵당하면 혁명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우리도 밥그릇에 지장이 생기고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저놈 데리고 계속 이거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까? 네네네. 저 얼뜨기를 불안하구나. 불안한 거죠. 아. 그래서 우리 말을 좀 듣게 만들든가 국정 네네. 기조를 좀 변화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또 말은 들을 게 안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만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지금 국민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감히 조중동의 말. 조중동의 말을 안 들으니까 오만하다 그런 거고. 조선일보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얘들은 하긴 이놈들이 뭐 국민을 뭐 신경 쓰는 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팔아먹는 거죠. 네네. 자기들이 그 조선일보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놈들이에요. 네네. 지네가 대통령을 자기네가 만든다고. 네. 근데 감히 조선일보 말을 잘 안 듣고 막 예.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예예. 이거 쌓이고 쌓여 있다가 아. 이 오만한 자식 네네. 감히 우리를 무시해? 아하. 뭐 이런 식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 전에 그 제 기억나는 게 그 대선 후보 그러니까 국힘당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그때 이제 얘가 간을 막 계속 봤어요. 간을 보고 있으니까 또 지지율도 약간 떨어지고 그 조선일보가 굉장히 세게 막 칼럼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는 잽싸게 국힘당에 입당을 하더라고요. 네. 아, 약간 이제 코칭을 해준 거죠, 얘네들이. 그렇죠.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약간 일종의 코칭을 해준 거네 지금. 야, 너 지금 이 정도까지 안 하면 안 돼. 어? 좀 몇 개 좀 쳐내고 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예. 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기득권, 지배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아, 근데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만 네. 지금 이게 민주당보다 세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유야무야하는 분위기가 너무 있죠. 유야무야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지금 지난달에 뭐 단식 투쟁하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이제 그 영장 기각되는 거 그때까지 정말 막 승리에 불타오르고 이제 보궐선거까지 잘 됐는데 네. 윤석열 심판까지 딱 됐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다 뭐 민주당 논평이랄지 민주당 네.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왜 대통령실 문책은 없냐 뭐 바꿔라 어 지금 오염수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걸었던 그 네,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정말 좀 답답합니다.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네네.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예.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상태를 잘 유지해서 윤석열 지지율 계속 떨어지니까 아. 총선 때 어떻게 한 자리씩 해먹자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할 것으로 알고 단식 투쟁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민항쟁 외에는 그렇죠. 방법이 없다. 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네, 자기가 스스로 네네. 또 전쟁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건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도 네. 굉장히 지금 잘 본 거다. 네. 시국을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식이 끝나서 밥을 먹으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면 아, 우리가 그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니까 세계관이 바꿔지네.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위험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 들어가서 네네. 그 또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단식할 때는 또 혼자 국민들과 일체감을 느끼면서 상황을 판단하다가 또 민주당 들어가서 또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영향받고 또 신경 쓰고 그러면서 만약에 상황인식이 바뀌었다면 네. 이건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다 잘못하면.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때 네. 이때가 가장 개혁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에 들어가고 대선 후보 되고 이러면서 기본소득도 버려버리고 사실 그게 사실 가장 알짠데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이제 개혁성들 이게 사이다 네. 이런 걸 자꾸 이제 잃어버려서 답답했는데 네. 지금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답답함은 더 커질 텐데요, 그죠? 그 개혁성을 사실상 뭐 본인이 버렸다기보다는 네네. 그 수박들을 네, 주변에서 자꾸 이제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엄청 방해를 하니까 그걸 네네. 이제 포기한 건데 아. 이재명 대표가 이 적과의 싸움은 참 잘하는데 네.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면 싸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론을 해보자면 네.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말씀 전에도 하셨죠. 네, 네네. 자기 편에 대해서 모질게 못 보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은 못 치는 거죠. 세게. 지금 가결 오적에 대한 이거 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렇죠. 나오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 진교훈 후보 요새 갔을 때 이미 그때 네. 우리는 뭐 손잡고 가야 네, 됩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물 건너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 이제 물론 당 대표가 직접 복귀하자마자 그 오적을 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네, 네. 그 뭐 오늘 엄청난 십자포가 또 퍼부어지겠죠. 예. 하지만 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청산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거를 뭐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좋겠네요. 네, 그 방식이 제일 최고위원들이 좋고. 나서서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뭐
예?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아, 그거 좋네요. 이렇게 하면 딱 되겠는데? 그렇죠. 제발 그거는- 좀 이걸 좀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은 숨죽이고 있을 건데요. 네. 상황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12월 달에 다시 온다는데 영장이요. 언제 또 시작할지 몰라요. 예. 무슨 짓을. 브루투스 넘어져 또 예, 다시. 이 사람들 안 바뀌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다 끊어낼 거 끊어내야 됩니다. 네네. 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오염시키고 언론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역사를 오염시키는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네. 총 대신 촛불 들고 모두 나서자. 오염수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파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정치를 오염시키고 언론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역사를 오염시키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네. 총 대신 촛불 들고 모두 나서자. 오염수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파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오염수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파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예,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윤석열을 빨리 탄핵해 주십시오. 네, 온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난번에 180석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160 몇 석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200석 만들어 좀 하겠다.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옛날에 뭐였죠? 180석 다수당 만들어주면 필리버스터 할 때 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수당만 만들어준다면 저희들이 다 만들어드렸잖아요.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제발. 지금 해주셔야 돼요. 탄핵을 해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놈들은 탄핵을 이게 이제 안 해보려고 지들도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껏 내세운 게 혁신위원장이라고 이뇨한? 네, 이뇨작용을 하는 애인가요, 얘는요? 임요한이라고 네. 있어요. 그 이상한- 귀한 아저씨. 네. 뭐 순천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전라도 사투리를 쓰던데. 네 맞아요. 네. 저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우연히 방송.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해 와서 이제 고른 모양인데 또 이러니까 네티즌들이 다 뒤졌어요, 선생님. 네. 뒤져보니까 성경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에이즈 걸린다고. 그죠. 에이즈의 발병 원인을 규명했죠 이분이. 네, 네. 에이즈는 성경을 안 읽을 때, 네. 발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도 에이즈 걸렸겠네. 네. 일단 증명 천공교를 믿잖아요. 네.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이제 함은경, 민경호 이거 얼마 전에 막 난리치던 놈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은식, 김경을 얘네들을 이제 좀 데려가서 하겠다고. 네. 네. 그럼 뭐 인간 쓰레기들 주워 먹게 모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힘 쓰레기당, 네, 인간 쓰레기당. 인간 쓰레기당. 인간 쓰레기 재활용당. 재활용당. 네. 재활용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니까 뭐 재활용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이 사람들은 아주 성향 자체가 굉장히 극우예요. 예. 아시다시피. 네네. 그러니까 변절자들은 보통 변절하면 더 극단적으로 변하거든요. 김문수 같은 데서 알 수 지금 있고. 통일부 장관. 그렇죠. 김영호. 김영호 그런 놈들. 옛날에는 녹두인가 무슨 네. 진보 서적 출판 네. 사장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네. 확 바뀌어가지고. 변절하면 더 극렬해져요. 네. 그건 왜냐? 자기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굴러 들어간 돌이니까 네네.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예. 있고 그다음에 자꾸 의심받는 것도 있어요. 증명해야 되는군요. 너희 스파이냐? 네. 와서 또 진보적인 얘기 해보세요.
네. 봐라 저거 스파이다. 예. 이런 것도 그 부식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들도 죄의식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안단 말이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아. 정신이 점점 파탄되거든요. 이거 뭐 초3이나 뭐 얘네들이나 다 정신이 파탄되어 있는 애들이. 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나쁜 짓 하다 보면 정신이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되는 건데, 그런 인간들을 끌어모아서 혁신을 한다니까. 예. 뭐 혁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게다가 인유한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김기현이가 임명한 건데, 이 김기현이가 얘가 바지 사장이잖아요. 네. 바지 사장이 바지 사장이네요. 양말 사장이죠. 양말 사장이군요. 바지 사장이 양말 사장. 네. 이거 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네네. 사실 국힘당의 문제는 사실 윤석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이 다 망친 거 아니에요. 네. 보궐선거에서도 김태호를 공천에서 밀어붙인 건 윤석열이라고. 그렇죠. 그럼 윤석열을 처단하든가 아. 적어도 김기현은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김기현한테 임명장 받아가지고 무슨 아. 혁신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계열의 그 천하람인가? 천하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김기현 정도는 날려야지 네. 혁신이 되지. 김기현이 유명한 혁신위원장한테 내가 왜 가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얼굴 마담이고 네. 사람들한테 참신한 인물 우리 혁신위원장 세워서 네네. 혁신할 거야 이런 쇼 네네. 하는 정도의 인물이다 보여져요. 네. 쇼 위원장이군요. 쇼 위원장. 네.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제법 저거 좀 눈여겨본 것은 광주를 가겠다. 어? 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광주를 먹겠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준석이도 그때 윤석열한테 혼나고 팽당하고 나서 무등산 혼자 올라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이 광주를 계속 신경 쓰는. 이것들이 네네. 지네들이 광주에 가면 좋아할 줄 아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순천 태생이고 순천에서 네네. 자라다라면 무조건 찍어줄 줄 아는 모양인데 네네. 오산입니다. 예. 이낙연은 뭐 전라도 출신 아닙니까? 네. 예, 뭐 수박과 다름없는 네, 그런 수박보다 거군요. 더 나쁜 사람들이죠. 예. 이런 와중에 이제 유승민이랑 그 이준석이 만약에 당을 만든다면은 이래가지고 이제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았습니다. 네네. 17%가 나왔답니다. 네네. 야, 윤석열 신당은 14%인가요? 14%. 네, 더 적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실질적인 그 지지율은 14%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죠. 네. 14% 정확한 거고. 나머지 대안이 없어지자는 거죠. 이 17%는 이제 참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야 씨, 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냐 이런 건데. 네. 오 이준석이 새로 만들어?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정말 낮은 거예요. 네. 박근혜도 최소 30은 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고정적으로 항상. 예. 근데 14밖에 못 먹고 있다는 거는 아. 정말로 사람들 바닥을 기고 있군요. 네, 지금. 저쪽 사람들도 윤석열이란 인간 그 자체는 싫은 거예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 편이니까 일단 참고는 있지만 저거 진짜 인간 자체는 싫다. 싫다. 아 그런 심리가 있죠.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지네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입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입김이라고 봤을 때는 이준석이나 유승민을 좀 내세워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붙여가지고 또 괜찮을 것 같단 말입니다 모양새가. 그럼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쪽이 또. 그렇죠. 미국 밀어주면 바로 뜨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이었나요? 그때 뭐 FBI도 오고 네. CIA도 오고 네. 그거를 그 누구였죠? 민주당 혁신위원장 하시기로 했던 그분이 밝히셨는데 아, 그랬나요? 그 이대경 선생님이 아. 이대경 선생님이 그런 거 밝히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미국이 낙점한 거다 윤석열은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미국이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두 가지 지금 노선을 다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전쟁을 저울질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그래서 끊임없이 대북 도발, 아 그 강경 정책을 쓰는 쪽이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한쪽은 미국 내에서 이제는 북쪽 핵을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네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임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네. 의견이 크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막 종종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가 막 경합 중이에요. 아 그럼 두 가지가 다 한국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전쟁 세력과 예, 협상 세력이 다. 네오콘 세력과 협상 세력 쪽은 윤석열을 굉장히 위험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아. 저 자식 저러다가 네. 외통수에 몰리면 북에다 포 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네. 또 뭐 전단 날리고 확성기 방송 시작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지금 신혼 시기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맞아요. 선글라스를 갑자기 끼더니 이놈이 네. 선글라스를 끼고 연평도에 갔다 왔어요. 네. 연평도가 옛날에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그 네, 보온병 들고 들고 포탄이랑. 폭탄을 거의 그런 놈들인데 네.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신원식 같은 예, 경우. 예. 근데 윤석열의 어쨌든
뜻은 그거예요. 예. 여기서 신원 씨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무조건 응정하라, 네네. 뭐 응징하라.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충돌도 네네. 도발을 하라 이거예요. 응징을 해서. 그럼 신호를 주는 거네요. 전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북쪽이 거기에만 총 쏘겠냐 이거죠. 예. 바로 미군 기지에 미사일 날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대화파 세력들은 굉장히 그게 안 좋을 거란 말입니다. 불안하고. 네네. 따라서 플랜을 B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A, B가 있다 지금. A는 강공책이라면 네. B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혹시라도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때 잽싸게 윤석열 날려대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죠. 아. 그래서 차기 세력, 교체 세력을 지원하고 네.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환일 수 있겠군요. 네, 지금 네, 이준석과 유승민이라고 네, 하는 이 맞습니다. 세력들이. 만약에 계속 뜬다, 성장한다 네, 네. 그러면 미국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승민이래.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이준석도 그런 걸 좀 읽을 수 있는 애들인가요, 얘들도? 좀 그런 걸 좀 볼 줄 아는 애들인가요?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뒤에서 아마 누가 공작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뒤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골드버그가 네네. 공작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골드버그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그 미 대사도 대사, 아니에요. 대사. 미 대사입니다. 주한 네. 미 대사. 그 사람이 남미 필립 골드버그인데. 맞습니다. 네네. 남미에서 공작하다가 쫓겨난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공작자라기로. 네. 그 사람을 한국에 보냈으니 네. 얼마나 많은 공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골드버그니까 황금 곤충인 건가요? 맞습니다. 버그가 생긴 건데. 그 옛날에 그 노태우랑 대결했던 예, 예. 김대중, 김영삼이 노태우와 대결했던 87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미국이 단일화를 못하게? 양쪽을 다 만나서 이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DJ한테 당신이 이기니까 이긴다. 양보하지 마라. 아, 그렇죠. YS도 그걸 맞습니다. 당신이 이기니까 양보하지 우린 마라. 당신을 지원한다. 끝까지 가라. 그렇죠. 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를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 그게 두 분이 그때 단일화만 했으면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두 사람만 했으면. 상황 아웃이죠. 근데 야. 그걸 미국이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공작들을 너무 잘하는데 예. 이제 드러나지 않은 건 더 많겠죠. 네네. 네, 드러난 일각에 이제 드러난 것들만 그 정도인데 그런 걸 보면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그런 이 전쟁이냐 협상이냐 이 속에서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원식이 지금 굉장히 그 험한 말을 많이 하고요. 네. 통일부 장관은 지금 완전히 지금 전쟁부 장관이 됐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예. 도대체 무슨 뭐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도발부 장관이 됐습니다. 도발부 장관이 됐어요. 도발부 네. 장관. 그다음에 그 남북 관계 발전법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네. 지금 인권 문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더 안 좋게 발전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 퇴보법 아, 뭐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북을 자극하는 건데요, 이게. 그럼요. 참 위험한.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좀 이스라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이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는데 선생님 이 정도 빈손으로 갔다 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한 게 없죠. 네, 한 게 없죠. 이스라엘이 바이든만 잘 안 들어요. 이번에 뭐 완전히 그냥 팽당한 느낌이에요. 바이든이 그 미국 입장이 처음에는 네네. 이스라엘을 좀 자제시키는 쪽이었고 네. 약간은 그래도 중립 제스처를 취하는 척 했었거든 초기에. 예. 근데 곧바로 네.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지지로 돌아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원 공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하마스 로켓포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조롱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눈가리가 아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도 참 고심을 했을 텐데, 야, 그 정도로 온 국민이 다 아니 온 국민이래, 네. 온 세계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거를 뻔한 거를. 예. 예. 거의 뭐 이것은 윤석열이 이 새끼를 날리면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지금 그 이상이죠. 바이든이 날렸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집트, 팔레스타인, 요르단과 회담이 예정돼 네.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다 취소했어요.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예전에 네. 미국이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죠. 중동의 나라들이 그럼요. 안 만나. 과거에도 그 미국이 나쁜 짓 했다는 건 중동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네. 있었지만 네네. 이렇게 거절을 못했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네, 두려워서. 근데 이제는 아주 동네 북이에요. 네. 야, 옷이 막 꺼져. 뭐 빈쌀만 놓으면 막 푸대접하고. 그러니까요. 막 그런 압수도 안 해주고. 막 그런 푸대접을 받아요. 그 아프리카 부르키나파 아니 그 이번에 부르키나파소. 이번에 일어난 니제르의 그 눌런드라고 그 네, 전쟁 네, 광 네. 여자가 찾아갔을 예. 때 안 만나줬잖아요. 미국 국무부 장관. 네. 면담 자체를 안 해줬어요. 맞아. 네. 니제르에 이제 가가지고 뭔가
네. 그 눌런드가 뭘 좀 해보려고 뭐 그렇죠. 눌러보려고 갔는데 네. 네, 안 만나줘 버렸죠. 아예 안 만나주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수모를 지금 미국에서 당하고 있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한테도 좀 무시당하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간 진짜 일부러 바이든 온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냥 확 칼로 그냥 그렇죠. 팔레스타인을 쑤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맞아요. 왔어 하고 딱 쑤셔놓고는 어쩔 거야 너. 맞아. 근데 바이든이 하마스가 자기가 자기 집 찔렀네. 야 이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농락당하고 네. 중동 국가들한테는 예, 찬밥되고. 찬밥되고. 예. 아. 그러니까 치매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바이든이. 나 안 갔다 왔는데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심해. 내가 언제 갔다 왔어 이스라엘을? 예. 그래서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 네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예. 과거에는 미국이 약간 반미 여론에 신경을 쓰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예. 관리를 했어요, 약간. 예. 중동에서 지나치게 반미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아. 반미 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를 네네.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 이 만약에 여유가 없다. 병원 그 사건을 미국이 지지하면 네. 중동에서 반미 감정이 그렇죠. 폭발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중동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도 뭐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거를 요구해서 반미 감정을 촉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를 옛날에는 대놓고 이렇게 안 했어요. 네. 신경을 쓰느라. 네, 근데 지금 네. 미국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몰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거는 중동에다 알바가 놓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기들은. 네네. 그래서 알바는 이 이스라엘이라도 지켜야 된다. 아. 얘들이라도. 예. 그러니까 뭐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진다. 네.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네. 그러면 중동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예. 그 대신 확전은 또 무서워하죠. 아. 미국이 확전은 아주 무서워합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가자에 들어가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혹자들은 이미 가자는 들어간 거랑 진배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근데 들어갈 이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뭐 표상적으로 사진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네, 3차 대전으로 네. 바로 바로 비화하죠. 돌입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미국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건 부담스럽다. 네, 매우 부담스럽죠. 그래서 바이든도 한마디 했더만요. 뭐 네. 분노에 사로잡혀서 네. 뭐 잘못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도 9.11 이후에 좀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어이 이번에 팔레스타인을 절멸시키겠다는 네네. 입장인데 그것도 약간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사들을 보니까.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지상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다 이제 알려져 예. 있는데 시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조금 들어갔는데 아. 한 명 죽고 3명 사상해서 도망쳐 나오고. 아 자기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군이? 네. 그다음에 그 준비를 많이 해놨구나 그럼 하마스가. 많이 했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비공식 보도에 하면 또 약간 밀고 들어갔다가 네네. 많이 죽었나 봐요. 탱크도 많이 깨지고. 탱크도? 네, 그 이제 비공식 보도인데 네. 후퇴했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교전을 했다가. 그러니까 얘들이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 이게 들어가 보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상당히 주저하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네네. 인질 협상을 위해서 연기할 수 있다 가자. 진격을 네. 연기할 수 이스라엘이 있다. 그렇게 예,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도 이거 견적을 내보니까 잘 안 나오는 거죠. 쉽지 않겠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자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 그게 좀 희박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 그거 자체가 패배네요. 그렇죠. 아하. 패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자에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좋은 결과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다 죽이지 못하면 어허. 결국 정치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정치 협상하면은 지금 온 세계 국민들이 원하는 이 국가.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해야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선생님 그것도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이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아니 네. 원래는 자기네 땅인데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유럽에서 고통받으니까 탄압받으니까 낫지한테 그래 이리 와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왔는데 같이 품어줬더니 팔레스타인에 오라는 적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품어줬대요 오면은. 아니, 오면 품어줬지만 네. 팔레스타인에 오라고 오라는 게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어이 시오니즘 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온 가지고 거예요? 영국의 네네. 그 당시에 누구더라 하여튼 실세를 경이 만나서 있습니다. 네네. 예,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 합의를 한 거예요. 네네. 영국 그 장관하고. 예, 예.
전쟁 끝나면 시오니즘 국가 건설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네. 팔레스타인한테 또 약속을 했죠. 네. 전쟁 끝나면 너희들 독립국가 세워주겠다고. 네. 그러니까 집 한 채를 놓고 2명한테 판 거예요. 네. 이놈들이, 영웅 놈들이. 야.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선 이스라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게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온 건데. 48년에 건국을 한 거죠, 거기서. 사실 그때도 엄청 화를 냈어야 되는데 네네. 막 미국의 원주민들이 처음에 서양인들 왔을 때 반겼잖아요. 예, 잘해줬어요. 네. 막 용사도 가르쳐주고 예. 그랬다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네네. 똑같은 걸 당한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좁은 거군요. 땅에 소수만 왔으니까 잘해줬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세가 커지면서는 거꾸로 네.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 국가 얘기를 한다는 게 이 그렇죠. 국가가 네. 참 이게 좀 어이가 없는. 자기들 땅인데 원래. 그러니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제가 본 그 좀 관련해 가지고 좀 재미난 기사를 몇 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네타냐후 네. 좀 총리 아들이 있거든요. 이놈이 미국에 있대요. 네. 미국에 해변가에 있대요 지금. 아 신나게 놀고. 예, 신나게 놀고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야 총리 아들은 노냐? 열이 많이 받았답니다 지금. 야 이거 네타냐후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네네. 정말 삼초무사 윤석열까지 윤석열까지. 네. 세계 또라이. 아 지금 가까이 가 있네. 네. 아 쟤네 셋이서 뭐 삼각동맹이라도 거기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머저리 동맹 같은 거. 머저리 동맹. 어쨌든 그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극단적인 시오니스트거든요. 네. 네타냐후가. 네. 그리고 내부에서 독재를 실시하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80% 정도는 네타냐후를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시위도 많았고. 아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수습 못하면 네. 자기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비슷하네요. 그런 면에서 네, 젤렌스키랑. 젤렌스키, 윤석열 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거긴 전쟁이 난 거고 윤석열이 지금 사실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 네, 14% 정도가 사실상 윤석열 지지율이니까 네. 나머지 뭐 한 80%는 그렇죠. 반대니까요. 비슷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아 그럼 그 얼마나 지금 저희들이 전쟁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위험한 저희- 거죠. 왜냐면 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러니까요. 근데 한반도만 안 터졌잖아요. 아. 윤석열도 뭐 아하. 머저리 삼각동맹의 한 네.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있죠. 머저리라고 하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히틀러 삼각동맹. 예. 네, 이런 완전히 구구. 호전 광신자 삼각. 네, 호전광신자 삼각동맹. 네. 호전광신 삼각동맹.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난 것은요. 영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10만 명이 벌어졌답니다. 네. 10만 명이면 선생님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조금 네. 뭐랄까 눈치 보기를 해요. 아, 자기 그렇군요. 내부의 분쟁 관계가 심해서 이제 이민자가 많은데 네, 무슬림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무슬림이고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네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허허. 그래서 영국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라고 해서 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미국에도 무슬림도 많고요. 네. 또 뭐 인도네시아 뭐 등등등 전 세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 선생님 워낙 영화 같은 데서 네. 막 무슬림들 나와가지고 무슬림은 막 가슴 뭐 옷만 벌리면 다 그냥 폭탄 있을 것 같고 뭐 007을 했지만 그런 걸 보니까 네, 네, 뭐 네. 그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네. 다 공존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럼요.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 학살을 하니까 네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네네. 장면을 보면서 속이 터지겠죠, 무슬림들은. 10만 명이면은 뭐 네. 저희들도 좀 탄핵 시위 10만 명 정도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시위는 엄청나요, 지금 규모가. 중동에서는. 네, 반미 시위들이. 아. 그 올라온 자료들 그러니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미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중동에서. 반미 시위하죠. 네네. 이제 뻔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아하.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왜 거기 와서 예. 깡패짓을 했겠어요. 야. 미국이 뒷받침해 주니까.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불리한 결의안이 채택되면 맨날 거부권 행사이 미국이에요. 네, 지금 이번에도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규탄하려고 했는데 네. 인도주의적 구호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거부했더라고요 미국이. 네. 항상 거부합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나쁜 중동 놈들.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네. 그동안 엄청난 반미 감정이 누적돼 있었는데 이번에 폭발한 거죠. 예예.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군요.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그
그 시위 중에 네. 이제 거기가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르단강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한 지구인가 봐요. 네. 이 서한 지구에서 이제 가자 지구를 응원하는 네. 그런 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 현장에서 네. 푸틴 사진이랑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예. 등장을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니제르 사태 있을 때 두 나라 국기가 나왔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러시아 국기랑 북한 국기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 네. 이거 신기하다 이거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사진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진이라 그러면은 보통 무슬림들이라고 그래도 뭐 자신들의 뭐 종교 지도자나 네. 아니면 자기네 뭐 독립 뭐 그런 거나 이렇게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이 푸틴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 지도자 사진은 좀 약간 예. 우리가 봤을 때 좀 의아하단 말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네네. 국가보안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북한을 보는 거하고 네. 밖에 사람들이 북한을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우리랑 똑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놀라는 건데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이 역학 네, 역학 갈등 관계. 이건 보면 네.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제국주의 진영,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과 반제 진영, 미국을 네. 반대하는 반미 진영, 또 반제 네. 진영이 격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미국, 일본, 뭐 한국, 유럽 이런 데가 네. 있는 거고 이쪽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제3세계 소위 옛날에 있었던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예. 미국과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가 하나가 러시아죠.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미국과 싸우고 있죠. 예. 대리전이긴 해도 네. 북은 법률적으로 미국과 전쟁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3세계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볼 땐 가장 격렬하게 반미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예요. 그리고 반미 입장도 철저하고 중국만 해도 눈치를 좀 보거든요. 네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러시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을 전후해서는 완전히 반미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예. 그리고 북은 뭐 옛날부터 그랬고 아하.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양진영의 충돌에 선봉에 서 있다라고 이제 인식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상징적으로 반미 항쟁 또는 반제 투쟁의 상징 국가, 선봉 국가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네네. 뭐 깃발도 두 나라 걸 들고 나오고 예, 예. 사진도 두 나라 지도자 걸 들고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북쪽 북한이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모르는데 네. 제3세계 쪽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아프리카 조금 그렇다는 얘기가 이제 있었죠. 아프리카만이 아니고 중동 뭐 중동도? 예, 예.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3세계 그 비동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한 네네네.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거든요. 그래. 이 비동맹 운동이라는 게 이제 미국도 소련도 아닌 그렇습니다. 진짜 비동맹. 예. 예? 그 당시에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였고 네. 소련도 사회주의였지만 패권을 네. 추구했어요. 아, 그래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막 이제 괴롭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 네. 우리가 미국의 위성국 같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을 제1세계, 네. 소련을 제2세계라고 불렀고 어허. 이 둘 다 싫은 거죠. 아. 미국 제국주의도 싫고 네. 소련 패권주의도 싫고 그걸 제3세계. 그래서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예. 한동안 이제 예를 들면 유럽의 유고, 티토라고 네네. 하는 인도네시아, 인도 이래서 60년대를 기점으로 비동맹 운동이 엄청 활기를 띄었어요. 예. 그래서 뭐 제3세계란 말까지 나온 거죠. 네. 여기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그게 부러워가지고 네네. 참가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동맹 운동에. 오, 야, 신기하다. 야,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미국 식민지라고. 아. 그러니까 비동맹 운동은 야, 니들은 이미 미국이랑 동맹이잖아. 이렇게. 동맹이 아니라 식민지라고. 식민지라고? 독립국가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야. 그러니까 미국에도 의존하지 않고 네네. 소련에도 머리 숙이지 않는 독립국가만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비동맹 운동의 취지니까 못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근데 북은 당연히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네네.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예, 7, 80년대 그 북에서 생활했던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네네. 평양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지원도 받고 뭐 이러려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을 항상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고 동서냉전이 네.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뭐 미국 일극 체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자 비동맹 운동도 거의 이제 와해되죠. 아. 힘을 잃어요.
예. 왜냐면 미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힘이 세요. 그 당시만 해도 2세기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2세기가 없으니까 1세기만 있으니까 이제 팽팽하게 충돌을 했었는데 여기서 자기 균형이 사라졌구나. 균형을 뭐 줄타기를 하든 뭐 하든 네네. 할 수 있었는데 무너져 버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일극 시대가 시작되죠. 그것이 일극이군요. 예, 일극 세계. 일극 체제라고 부르죠. 일극 체제. 그러자 비동맹 운동도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안 되겠다. 미국한테 네, 되기면 네, 다 네, 죽는다. 네. 그러면서 거의 와야 돼요. 네. 와야 됐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느꼈던 정신 이런 건 좀 살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90년대 들어서서 미국 일극 체제가 지배할 때 네네. 미국한테 유일하게 맞짱을 뜬 나라가 있었죠. 네. 그게 북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난행군을 겪으면서까지 네네, 90년대 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과 맞짱을 뜨면서 어허. 핵무기를 개발하는. 네. 그래서 미국과 뭐 여러 차례 전쟁 직전까지 위기도 갔잖아요. 있고. 네. 그것을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러다 쟤네들 망한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네. 아, 네. 북이 망한다. 네, 당연히. 저렇게 큰 나라를 지금 그치, 일국 체계인데 지금. 감히. 뭐 소련도 이긴 나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가다피 같은 사람도 아. 사실 이집트의 예, 대통령. 일극 체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가다피가 이집트가 아니라 리비아. 아, 리비아인가요? 예, 네. 가다피가 북이랑도 친했고 네. 굉장히 반미적이었어요. 음. 근데 일극 체제가 되니까 얘도 무서운 거예요. 가다피도.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투항을 해요. 미국한테. 그렇죠.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죠, 그때. 네, 다 받아들이면서 네. 막 유엔에서 훈계합니다. 북쪽한테, 북한한테. 아. 우리처럼 해라. 가다피가. 네, 미국이랑 잘 지낼 수 있다. 아하. 그러고 죽었죠. 그리고 그 반군이 일어났잖아요. 그 네. 반군을 미국이 지원했죠. 네, 그래 자기가 죽었어요. 미국한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다. 가다피 같은 사람도 무서워서 미국한테 투항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북한은 계속 개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골리앗에 덤비는 뭐 꼬마 소년 다윗 네, 네. 이런 인상을 줬겠죠. 제3세계 사람들한테는, 네, 근데 중동 사람들한테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북이 망하지 않고 아하.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핵무장을 성공해서 미국이랑 핵전쟁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2017년에. 아하. 그러자 미국이 놀래서 정상회담을 하죠. 예. 그러면서 북의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핵무장 국가로. 네. 이런 것들이 제3세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적인 반미 항쟁을 한 나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선봉에 서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 우리랑 보는 견해가 틀린 거죠. 아, 그 이스라엘-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틀에서 보는데.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일단 그건 차단. 그렇죠. 약간 반미 그럼 반미는 안 돼. 약간 차단. 네. 북한 안 돼. 차단.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 미국에 대항하는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제 반미적 성향을 가진 나라들은 예, 예. 그 나라들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럴까? 어려울 때 네네. 아주 힘든 시기에 싸워서 예, 예. 미국을 꺾고 대등하게 지금 미국이랑 판을 짜고 있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나라다. 네. 이제 그런 거에서 러시아, 북을 최고로 꼽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반미 항쟁이 벌어질수. 그렇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 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그랬는데, 네. 이거 그건 깃발이었는데, 이거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진이 나왔다. 이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예,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크러쉬라고 하는 영화를 외국 그 감독이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 뭐라 그럽니까 예고편조차도 네. 상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그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의 소리가 수익 창출이 전개됐습니다. 아래 계좌가 나갈 텐데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백자TV도 수익 창출이 전개됐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촛불 자봉단이셨던 조일곤 선생님의 노래, 조일곤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강인한 의지 굳건한 정신 불꽃 심지가 되어 흔들리거라 광장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열정을 따라 세차게